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3차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차시까지 했던 내용들 이어서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자, 어, 제 얼굴은 뭐 꺼도 되겠죠, 여러분? 네, 뭐 얼굴 켜져 있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수업하는데 그냥 얼굴 있는 것보다 화면만 보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비디오 끄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외식 시 이제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뭔가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제 절대적으로 그 주로 이용하는 음식은 이제 한식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또 김밥, 분식류, 중식, 뭐 치킨,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식도 주로 이용한다는 대답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중복 대답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한식 중에서는 사람들이 뭘 많이 먹냐라고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일반 이제 한식이 절대적으로 좀 많고요. 면, 그다음에 국탕, 전골, 죽, 도시락, 육류, 뭐 이런 순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좀 제일 많이 먹는 외식 메뉴라고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 선호도를 좀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한 자료예요.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외식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는 역시 프랜차이즈 업소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음식점들이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업소를 왜 선호하는지를 보니까 맛, 품질,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번째가 이제 가격하고 할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격 문제 때문에 그렇다. 비싼 가격.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요 부분들은 중요한 사실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2차 시도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한테. 고객 지향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고객 지향적인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맛, 품질, 서비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지만 이 맛, 품질, 이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창업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우선 선결 요건이 돼야지만 내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맛, 품질, 서비스가 좋으면서 합리적인 가격. 창업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맛, 품질, 서비스가 좋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거. 이 자료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바로 왜 내가 창업 시장을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창업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는 바로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 맛, 품질, 서비스가 좋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슬라이드에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제가 안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젊은 층으로 갈수록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외식 시장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큰 트렌드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업종별로 뜯어보면 좀 틀리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뭐 카페를 소모하는 것들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그 특색들을 갖고 있는 개인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호도가 높고 오히려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것들을 보면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뭐 프랜차이즈 우리가 많이 선호하고
치킨도 프랜차이즈 선호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거의 없으니까 이제 개인 업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분식집들도 이제는 다 프랜차이즈화가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대찌개집 뭐 이런 것들 음식점들은 거의 다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외식업 이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봤더니 전 연령대니까 커피하고 베이커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더라. 그 다음 치킨이더라. 그 다음 피자, 이제 햄버거, 뭐 김밥, 분식점이죠. 이제 베이커리는 뭐 아무래도 뭐 파리바게트나 프레주로 이런 것들 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가장 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회 기준 이용 비용들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를 쓰는가, 한 번 들어갔을 때 얼마를 쓰는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천 원 이하를 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2%, 그 다음에 10,000원 이하를 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9.2%입니다. 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카페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카페에서 소모하는 비용들은 10,000원 이하구나. 그럼 내가 카페를 갔을 때 커피 한 잔과 디저트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000원 정도는 지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드리냐면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가격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게에서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를 구성할 것인가. 세트 메뉴든 뭐 아니면 뭐 커피 플러스 디저트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햄버거집 같은 데를 들어가더라도 이제 뭐 혼자 갈 때는 5,000원 미만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단품 위주로 시키는 사람들이겠죠. 30%. 그 다음에 1, 2만 원대 이하를 쓰는 사람들이 46.8% 정도 나온다. 피자는 이제 10,000원 이하짜리들이 거의 없으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36%, 2만 원에 3만 원 정도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 치킨은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2만 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대부분 분포가 되기 때문에 치킨은 이 정도 비용을 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빵집에 가서도 보통 사람들이 쓰는 비용들은 이제 한 80%가 10,000원 이하에 이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용별 뭐 이제 뭐 분포인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 이렇게 우리가 프랜차이즈 업소를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외식 업소. 외식 횟수입니다. 외식 횟수.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가격대를 창업할 때 얼마 정도의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메뉴 결정하고 메뉴 가격 결정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외식업계 침체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재작년 자료들인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외식 경영을 이제 한국 상황에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외식업 창업주들은 인력난, 첫 번째 이제 가장 뭐 인건비 상승 이게 이제 그 최저임금 상승 이제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급격하게 그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 실제로 사실은 많은 업소들이 이제 그 창업자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죠. 저녁에 이제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죠. 그다음 원자료 상승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25.6%, 그다음 임대료 상승 25.6%, 소비 심리 위축 뭐 30% 정도가 뭐 이런 대답을 했고요. 음식점 간 과당 경쟁이라고 대답한 사람 14.3%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형 업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 김영란법이 사실은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김영란법이 뭐냐면 그 이제 관공서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고객에게 뭔가 아니면 자기와 업무와 연관되는 사람들한테 그 접대를 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당 식사 비용, 뭐 선물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비싼 고급 음식들을 파는 음식점들, 객단가가 높은 음식점들, 특히 이제 뭐 고깃집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한우 고깃집들, 일식집들, 이제 고급 중식당, 고급 레스토랑들, 뭐 와인을 주로 파는 그런 레스토랑들 다 해당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뷔페도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법으로 이제 그런 접대를 제한하는 이제 법이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 법인카드를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주는 카드인데 실제로 여의도 같은 데나 강남권에서 있는 음식점들 중에서는 이 매출의 거의 90%가 법인카드인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후에 이제 김영란법이 2013년도 발효됐는데 이후에 큰 레스토랑들이 다 많이들 문을 닫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저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 한 10분 정도가 대형 레스토랑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 2014년, 15년, 16년, 17년 거치면서 제가 아시는 분들 10분 다 문 닫았어요. 이 사업 다 접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식업계 침체는 심각해진 게 사실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 또 많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뭐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또 하나는 부수적인 거죠. 이제 음식점 간 과다 경쟁은 사실 이거를 이제 체크한 분들은 별로 없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창업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원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이 외식업의 수익 구조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미친 건 사실이고요. 인력난은 뭐냐면 그 사실은 이제 음식점들 중에서 한식을 팔거나 뭐 중식을 팔거나 이런 음식점들은 사실은 이제 종업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카페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을 하지만 이런 곳들은 이제 아줌마들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특히 한식점들은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가면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인력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운영난 요인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이제 이때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상승, 음식점 간 가다 경쟁, 인력난, 뭐 임대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꼽았죠. 자, 외식업계, 지속되는 외식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소비심리 위축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2013년도를 기점으로 그 외식업계들이 이제 점차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고, 그다음에 외식을 하는 사람들 숫자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뭐 편의점, 뭐 HRM 증가 이런 얘기들도 일부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식업계 사장님들은 두 번째는 과당 경쟁이라고 꼽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되면서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이제 외식업 관련 법 규정하는 김영란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전반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평균 임금은 상승을 하질 않고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이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교육비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데에 이 자본, 자기가 써야 될 돈들이 잠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비 지출과 부동산 대출로 인한 지출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예,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비를 낮추니까 젊은 친구들은 또 이런 이제 식비를 낮추는 현상들이 편의점이나 HMR 그런 간편식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외식하는 빈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켜 먹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HMR 그런 간편식들을 많이 소비를 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다 연결돼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의 임금 상승률은요, 10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러니까 이제 물가나 여러 가지들은 올랐지만 급여 상승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외식업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을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크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외식 산업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프랜차이즈 공항이다. 뭐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창업 수요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더 프랜차이즈 그런 이제 산업들을 더 이제 키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청년에 대한 창업 유도가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층들의 이제 은퇴나 퇴직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들이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의 수요가 올라갔고 이제 그 덕을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이 본 거죠. 열악한 자영업 생태계, 아까 얘기했죠.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도한 어떤 영업적인 환경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자영업 생태계를 굉장히 좀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업종 경쟁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 자체도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뭐 일부 정부 정책 영향들도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대답한 숫자들 중에서 보면 정부 정책 영향이 이제 17%다라고 응답한 곳들도 많다 그랬죠. 그게 사실은 이 소비가 이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에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업소들이 폐업을 하면 일자리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특히 이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문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 일자리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공하고 아까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들, 과도한 창업 수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외식 산업의 특징들을 6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도한 업종 경쟁은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죠. 뭐 카페나 치킨집 뭐 봐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외식업 말고 다른 업종 중에서 업종 경쟁 제일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놀랄지도 모르는데 한번 그 신도시 같은데 이제 상가 밀집 단지들이 있어요. 신도시 같은데 그 건물에 가서 보면요, 건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동일 업종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건물 보시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뭐냐면 미용실입니다. 미용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편의점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 제일 많아요. 편의점이 제일 많지만 그런 이제 상가 밀집지구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소비하러 모여드는 곳에서 가장 치열한 업종이 바로 미용실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치킨집입니다. 두 번째. 자, 창업의 사요서. 창업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창업의 사요서. 자, 창업의 사요서는 저는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창업자, 그 다음에 자본, 아이템, 기술. 여러분들 자신인 거죠. 우리는 가상 창업을 일단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창업자 여러분들 자신이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템을 창업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자본을 얼마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기술, 내가 경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게 저는 이제 창업의 사요서로 정리를 하고요. 특히 외식업은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 외식업 창업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업 자본 아이템 기술은 외식업 창업의 사유인데, 자, 사람들이 창업 실패하는 사람들이 3년에 85%라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외식 창업에서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창업 실패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질까? 네. 창업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아이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특히 뭔가 내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경험과 기술적인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도 잘 내고 하는데도 왜 창업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가장 큰 원인은 90%가 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원인의 문제,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거의 문제 뭘까요, 여러분? 창업자의 문제입니다. 창업자 자신의 문제. 초반에 잘 되다가도요, 굉장히 잘 되고 맛도 괜찮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쓱 하더니 사라지는 집들도 있어요. 이게 다 창업자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창업을 하는 창업의 주체인 이 사람이 모든 핵심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은요, 이 창업자 자신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고 아이템이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어떠한 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잘 되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잘 되는 집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생활의 달 이런 데 보면 아니면 뭐 맛집 프로 소개하는 프로 보면 인천에 무슨 뒷골목에 뭐 그냥 주택가예요. 오래된 주택가. 간판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으러 와요. 예, 베이커리예요. 빵집인데 간판도 없는 빵집을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도 한 2시쯤 되면 그날 빵 팔아야 될 거 다 완판되는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창업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창업들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죠. 맛,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 창업자예요. 기술과 경험이 암만 많이 있고 내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어도 이 품질, 맛,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경영자인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무조건 망가져요. 이분들은요, 루틴, 일관성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창업자의 그 자질 중에서 이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몇십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음식점들에 가보면 거기 사장님인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년째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루틴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집들만이 창업자로 성공할 수 있다. 그 창업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갖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창업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경영 능력, 종합적인 거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바른 창업이란 뭐냐? 저는 이제 창업의 정의를 이렇게 좀 내려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영 마인드.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기술적인 경험.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장기가 발휘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내가 정말 의미를 담아서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고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키워서 어떤 위치에 올려놓고 그런 사업 목표인 거죠. 그리고 사람, 그다음에 물적, 기능적 자원들을 잘 결합해서 결국은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파트너, 그다음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어떤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기술적인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윤국대화, 수익을 내야 되겠죠. 수익을 못 내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사업체를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창업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창업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업의 유형.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창업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나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형태는 독립창업은 이제 개인들이 준비해서 창업하는 거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래, 창업 비용은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 20%에서 30%, 심지어는 40%, 50%까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경영 능력, 개인의 경영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업자로서. 이거에 따라서 성패가 확실히 좌우됩니다. 그 대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율성과 내 개성, 독창성과 내가 반영하고 싶은 것들이 이 브랜드 상호, 인테리어 이런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상품 구매도 내가 원하는 자율적인 선택의 어떤 재료, 식재료 선택,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플레이팅하는 뭐 컵, 접시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단 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다가 줘야 되는 돈들인 거죠. 창업비용은 이제 본사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구현하는데 이게 적절한 비용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 수익률, 외부 영향,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경영 능력, 지원 능력, 뭐 이런 것들 시장의 영향에 사실 프랜차이즈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TV 광고 해주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매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회사가 전략적으로 광고나 이런 그 마케팅 투자를 많이 하면요. 자연스럽게 가맹점들 매출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예,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정기적으로 엄청나게 광고하죠. 특히 신메뉴 나올 때마다 정말 매출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때마다. 자, 햄버거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치킨 브랜드 대표적입니다. BBQ, 뭐 교촌치킨, DHC 이런 데들이 정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가 이 매출에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런 것들. 자, 상호 인테리어 무조건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다 따라야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잘하는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몇 개 갖고 있어서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브랜드 이미지를 입혀주는 작업들을 하는 아주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상품 구매 무조건 이제 본사 운영 기준에 따라야 되겠죠. 본사가 정한 가이드라인, 가격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본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특징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창업의 유형을 또 이제 나눠보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독립 창업은 이제 무점포 창업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배달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방만 빌려가지고 주방만 차려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소의 구애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점포 창업. 요즘에 공유 주방이라 그래서 주방만 세팅해놓고 그냥 이렇게 뭐 거기 안에 이제 입점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인수형 창업. 인수형 창업은 기존에 이제 영업하고 있는 업장을 내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가지고 이제 유사한 창업을 거기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개인 창업은 그냥 본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가지고 창업하는 거죠. 모방 창업. 모방 창업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나 아주 잘 되고 있는 어떤 집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내가 다른 브랜드 형태처럼 만들어가지고 창업하는 경우. 이런 걸 모방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창업도 인수형 창업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가지고 하는 창업이 있고요.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장사 안 되는 집들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집들이거나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 이게 이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자, 메가 프랜차이즈는 뭐냐면요.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A라는 이제 뭐 브랜드 거를 또 하고 B라는 브랜드 것도 하고
또 C라는 브랜드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고요. 뭐 떡볶이집 20개 넘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장국집 같은 거 뭐 한 5개 정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다 해서 이제 거점에다 차리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편의점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개, 막 10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200만 원만 벌어도 10군데서 이제 10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메가 프랜차이즈를 사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율이 개인 창업보다 5년간 생존율을 비교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항들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응력이 일단 좋은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하면 사실 좀 대응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프랜차이즈 창업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자, 20대 창업. 자, 여러분들 20대 창업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대 창업은? 연령별로 사실 창업 특성들이 있어요. 20대는 이제 좀 도전적인 모험 창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아주 짧은 경험 가지고 보통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도전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산을 아주 작게 가져가는 창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규모는 이제 작은 규모는 이 정도 쓰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30대를 우리가 이제 기반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좀 오랫동안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막 10년, 뭐 15년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 내가 특별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기술들을 연마하고 전문성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본인이 개인 매장에서 실현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경우들입니다. 성공 확률이 사실 가장 좀 높기도 하지만 실패 확률도 가장 높습니다. 20대 창업이 사실 실패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사실 30대입니다. 40대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창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30대보다 훨씬 더 이제 경험이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자기 장점을 활용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셰프분들이 이렇게 40대에 자기 매장들을 오픈을 많이 합니다. 왜냐 자본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모아놓고 그런 창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기 은퇴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이제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이제 많이들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는 이제 자본금 규모가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50대는 좀 이제 안전한 창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금 이제 은퇴 이후에 본인의 이제 연령이나 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좀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오래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본의 규모는 좀 줄어들고 좀 큰 돈을 벌진 않더라도 조금 오래 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들을 좀 이제 원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창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30대 이제 한 중반 정도가 좋다. 내가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이 아이템에 대한 직무적인 경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제 내가 관리자나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뽑아보고 뭐 직원들을 이제 관리해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 상황. 사람에 대한 이해도 높고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뭔가 내가 대할 때 좀 편하고 릴레이션십을 좀 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경험들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자본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조직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경험 안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경험 안에는 기술적인 경험도 있지만 내가 이 아이템을 직접 뭔가 직업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경험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조직 경험을 해보는 게 그 팀으로 사람들하고 일해보거나 회사 경험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을 이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회사의 운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시스템도 배우는 거예요, 시스템. 운영, 관리, 경영
다양한 시스템들을 배우고 이제 그것도 다 경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 경영이 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경영. 제가 그 카페나 커피 전문점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일단 기술 자격증을 따봐라. 그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라. 1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관리자, 운영 관리자까지 하면 더 좋죠. 왜? 카페를 내가 직접 맡아서 경영을 해보면 관리자가 되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겠죠. 경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자본하고 자본 빼놓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은 테스트 매장, 작은 창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메뉴 여러 가지들을 해봐서 운영 노하우들 이제 한번 직접 운영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좀 쌓는 게 필요하죠.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내 메뉴와 내 경험들을 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매장의 작은 창업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창업하는 게 내가 창업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작은 창업을 통해서 경험을 더 쌓고 이게 충분히 내가 이제 승산이 있는 아이템들로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매장을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깐부치킨 라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경기도 남부권에서 생겨서 이제 성공한 치킨 브랜드고요. 생긴 지는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조금 넘었고. 이제 여기 간판 보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초창기 이 깐부치킨의 간판 버전이에요. 이런 카페 형태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사용해서 전기구이 통닭집을 이제 다시 살려낸 부활시킨 그런 치킨 브랜드고요. 이게 뭐 일반 아파트 매장 가면 요 간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초창기는 다 요 간판이거나 요 간판을 해서 이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했었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어떤 그 거리나 또 컨셉의 그 동네 컨셉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매장들을 오픈시키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이 깐부치킨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요. 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이 컨셉에 있고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절대적인 맛입니다. 이 전기구이 통닭이 이 프라이드 치킨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 프라이드 있기 전에는 이제 전기구이가 대세였던 나라였는데 이 프라이드 치킨이 등장하면서 전기구이가 사실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다가 이 깐부치킨이 정말 그 전기구이라는 걸 부활시키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배달을 하지 않고 가족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 브랜드로 처음에 이제 컨셉을 잡고 출발을 했었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처음에 매장들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매장을 내주다가 그러고 나서 서울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가에도 들어서고 이제 동네마다 들어서기도 하고 또 깐부치킨이 처음 들어서면요 그 동네의 치킨집들이 전부 다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 브랜드가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곤 했었어요. 저희 동네에 이제 있는 곳이 2호점이었는데 프랜차이즈 2호점 처음 생겼을 텐데 정말 동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동네가 난리가 났었고 뭐 저희 가족들 저희 이제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처제네도 저희 동네에 사는데 뭐 거의 저희가 한 2, 3년 동안은 이 브랜드 치킨만 먹었었으니까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여기 이제 깐부치킨 1호점이 그 용인 수지라는 데 처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는 카페였고요. 요 코트에서 여기는 사실은 이 죽은 도로예요. 이 앞도로는. 유동인구가 없고 차만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근데 요 자리에서 이제 한 켠에서 두 평짜리에서 이제 깐부치킨을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제 사업을 한 7번 말아먹고 결국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용인 수지라는 곳에 와서 2평, 2평을 얻어가지고 깐부치킨을 시작을 했고요.
인천에 가서 치킨을 한 6개월 동안 할머니, 유명한 치킨집 가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시장에서 치킨집 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여기다 창업했습니다. 네, 정말 이 집이 여기 생기고 나서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하루에 이 2평짜리에서 1000마리를 파는 적이 있습니다. 1000마리를. 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었고, 이 카페에서 치킨을 사서, 이 카페가 장사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치킨을 사서 여기서 먹는 게 그 문화가 될 정도로 이 동네에 굉장한 명소로 자리 잡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번 거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매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카페형 이제 그런 하나의 치킨 브랜드로 이제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창업을 했었고, 지금 이제 서울 경기권에만 있습니다. 가맹점은 200개, 직영점은 11개의 그런 치킨 브랜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에서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저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듣느라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지금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2주차 본격적인 수업을 오늘 처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3자시까지 수업이 끝났고, 이제 소과제 지금 이제 올려드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완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팀과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과제 조와 그 팀과제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들을 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하셔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이제 9월 11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일단 근데 학교에서 그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으로 이것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창의 자유과제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서 일단 팀 완료는 빨리 끝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팀장분들은 저기 반장을 통해서 카톡방을 만들고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논의하셔가지고 좀 부담이 없는 창의자유과제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걸 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여러분들 뭐 저는 캡스톤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외식산업 이런 전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혹시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창업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보고 그걸 또 사업계획서로 잘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경진대회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